자,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찾아봐야 될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코스닥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대비 소외됐었던 이 코스닥의 반등이 오늘의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지금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한동안 코스닥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든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이제 코스피와는 반대로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실이 좀 커지는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드디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반등에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대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스닥의 반등을 더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장 폐지 기준 강화라든지 코스닥 승강제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실한 기업들을 퇴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량 기업들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는 반등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출시된 이후에 향후 이제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되는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성이 높고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증권 업계에서는 향후 5년 동안 10조 이상 정도의 수급이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 강화와 함께 반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오히려 순매도를 했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가에 담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빠져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상장 지수를 어떻게 보면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액티브형 ETF가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들 자금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하반기 때 수급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너무나도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익 성장 전망 대비했을 때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 매력이 가장 높아진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들 오늘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은 남아 있어서 일단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주도주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됐던 주도주를 지금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상승하는 종목 상승률을 보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 하루 만에 강력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대응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등 초입 구간이고 네. 거래량이 이미 붙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장 많이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고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꼈었는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 투톱은 끝도 모르게 올라갔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초호황을 누리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이익 조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실제로 증권사에서 계속 이익을 더 증액하고 있는 높여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로 볼 수도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장비주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증설을 좀 앞당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장비주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는 수주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이익이 더 빠른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재와 부품전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따라오기 때문에 소재 부품들도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시면서 함께 배팅을 하는 전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급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 있는 종목들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HPSP 같은 경우가 지금 7%대 급등은 나왔지만 121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부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고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프로텍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장비주인데 이것도 지금 반등이 시작된 초입 구간입니다. 아직도 최고가. 그러니까 지난달 후반보다도 아직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만 노리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펜트론도 오늘 보니까 이제 200일선에서 지지선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저점 구간이었던 한 24,000원만 보더라도 꽤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배팅 가능해서 3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단부터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밸류체인 하단 쪽으로도 지속적인 상승력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세 종목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대형주들이 오늘은 세론 현상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을 지난주부터 이끌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을 할 거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입니다. 근데 젠슨왕이 한국의 로봇에 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하면서 로봇주들도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핫했었잖아요. LG전자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젠슨왕 CEO가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현대차그룹이 회동했을 때 급등 나왔던 것처럼 유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젠슨왕 CEO의 방한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지금 15%대 하락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급등세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급격하게 들어가기에는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변동성이 좀 완화되시는 거 보면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쪽으로 이제 피지컬 AI 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관심주로 계속 여러분들이 로봇 섹터 내에서는 관심주로 넣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로봇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좀 더 수급이 좀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이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도 MOU를 체결해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션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죠. 그런데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를 적용한 이후에 이게 수익화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서서히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AI의 어떤 수익화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중장기 베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변동성이 완화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로봇 회사입니다. 아틀라스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일단은 지금 훈련소라든지 이런 것들 하반기 때 또 이제 개소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월드컵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틀라스가 더 한 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매력적이다. 그리고 지금 최고가권에 있긴 하지만 이 회사의 이제 미래 성장, 그다음에 아틀라스의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습니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전혀 밀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계속적으로 저는 길게 본다면 100만 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대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클로봇도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브랜드의 로봇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유통, 제조, 서비스업 여러 쪽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올해 초 1월 달 고점 대비했을 때 8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4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반등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 6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최근에 좀 급등락을 보여줬었던 스페이스 X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질문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스페이스 X가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공개 규모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 기업들의 상승과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었거든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이제는 정말 상장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4일,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이제 로드쇼가 개막이 되고 12일 날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그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업 공개 공모가를 일단 책정을 했거든요. 오늘 발표 나왔는데 주당 135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를 환산한다라고 하면 1조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7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모 규모가 한 750억에서 8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IPO 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 설정됐던 게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여기에 2배 이상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엄청나게 지금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상장한 이후에 수급 쏠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블랙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미국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 X 쪽으로 쏠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투톱으로 이 수급이 몰리면서 소비자들이 밀렸던 것처럼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쪽 관련된 동종업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 수익을 미리 좀 챙겨놓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많은데 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 단순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 관계에 있거나 납품을 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한화비전인데 하나비전이 이제 반도체 TC 본더 관련해서 일단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있잖아요. 스타링크에 탑재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장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스페이스X 관련주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도 좋지만 우주항공 쪽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하신다면 뭐 최고가는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 정도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하나비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캔코아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캔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발사체 소재라든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121선의 상승 반등이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에 있어서 반등을 한번 보시면서 신규 접근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VM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은 로켓 추진체, 그다음에 엔진용 첨단 특수 금속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고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HBM은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 세아 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세아 베스트 지주라든지 스피어 같은 경우도 실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피어라든지 그다음에 세아 베스트 지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사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 평가 이익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도 하고 업황 자체가 워낙 좋은 증권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반등 나오는 거 좀 보시면서 미래에셋증권도 관련주를 한번 베팅을 고려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고 가격 전략도 일부 종목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하락과 무관하게 최근에 조금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인데요.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실적도 앞으로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상단이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지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조선주도 사실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기존 주도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도주들 같은 경우가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조선업종 업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4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늘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발주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게 중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발주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하반기 때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은 지금 2029년도까지 슬롯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9년도까지 발주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9년도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는 충분히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LNG선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선박인 LPG선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가에 수주했던 선박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다가 비싸게 팔았던 선박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잠수함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중속 엔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하반기 때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중공업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중공업은 35,000원 기존의 최고가 부분입니다. 35,000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부유식 이 플랜트 대비해서 일단 기대치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앞으로 탑픽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오랜만에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부터 우주, 항공, 로봇 그리고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략 잡아봤고요. 종목별로 탑픽들도 선정해 주셨고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섹터 관심 있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